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매주 함께하는 성경여행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3과 입애굽과 민족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셉 스쿨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의 실물 경제교육, 그리고 감옥에서의 정치 행정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과정을 요셉은 착착 잘 순응해 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 다음에 권력 제2위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의하면은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데,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일 강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먼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곧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가 등장을 해서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꿈의 내용입니다. 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7년 풍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요셉의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7년 흉년을 예표하는 것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나가서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의 꿈은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요셉의 대안은 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화가가 그린 것인데, 지금 이 바로 앞에서 그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 재미있게 그려두었죠. 이 요셉에 대한 첫 번째가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라. 두 번째가 각 성읍에 분산하여서 그 소출들을 저장해 두어라.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이 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이 요셉을 바로는 중용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총리가 되게 했다.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애굽의 14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해가는 총리로 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손에다가 왕권을 상징하는 반지, 그것이 인장 반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다음에 이 버금 수레에 태워서 플레이드를 해주지요. 이게 일종의 총리 등극의 퍼포먼스다. 퍼포먼스 이벤트지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에서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애굽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신분을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에서 귀족으로 계급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토지법을 만듭니다. 국가 제서열 2위의 통치권자인 총리가 되어서 법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예, 앞에서 개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5분의 1 토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해 농사 지은 소출에 대해서 5분의 4는 백성들 개인이 소유를 하되 5분의 1은 나라에 상납을 해라 라는 법입니다. 참고로 이 요셉이 제정한 이 토지법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때까지 지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26절에 의하면은 요셉이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러한 토지법이 바로에게 5분의 1이 상납되지만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한다.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여러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2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만에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적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19세기 경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차. 이것을 조금 달리 얘기하면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속되던 기간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 가나안 땅 쪽에도 흉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 형들을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공간은 앞에 지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이르는 야곱의 형제들 내용이고요. 이때 등장하는 인간, 그들은 당연히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입니다. 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화해하는 과정에서 제1차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야곱의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정탐꾼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인 시몬을 잡아두고 억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베냐민과 함께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의 결단 이렇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제2차 두 번째로 베냐민을 동행을 해서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요. 은잔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의 곡식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둔 사건, 그리고 유다가 볼모로 잡히게 되는 유다의 희생 사건, 이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로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그 형제들 상봉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3과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입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유다라는 야곱의 이 아들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서 두 아들을 낳지만은 그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 이것도 참 재미있는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됐지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희생자로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을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예, 오늘 제3과 입애굽과 민족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3과는 특히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세 번째 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해야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성경여행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입애국과 민족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살롬.